네, 사방이 꽉 막히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죠. 취업 준비할 때 저도 그랬습니다. 아직도 답답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고민 털어놓을 곳이 없을 때 네.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이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해커스잡의 윤종혁 강사님, 조은희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네. TV로만 뵀습니다. 예, 네, 예. 네, 처음 근데 뵀습니다. 벌써 이제 4월이 됐고 4월 중순이 됐고 네. 2022년으로 따지면 벌써 3분의 1이 지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빨라요, 시간. 네. 네. 많이 어떠냐 빠릅니다. 이거죠, 뭐 지금. 지금 뭐 상반기 채용이 벌써 지금 꽤 지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기업 쪽에서는 상반기 채용이 조금 느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인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중반기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취업이 상반기, 하반기로 보통 나눠지는데 6월 달 채용이 조금 많아지고 7월 달 채용이 많아지면서 중반기라는 것이 좀 새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좀 전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어때요? 뭐 그러니까 저는 뭐 취업 얘기도 중요하고 뭐 개인적인 얘기도 괜찮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벚꽃 열심히 봤고요. 아, 예, 좋죠. 네, 그런 네. 여유 잠시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도. 취준생분들도 뭐 공부만 이렇게 방에 처박혀서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예. 벚꽃 되게 빨리 졌잖아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대기업 채용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채용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아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친구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은 서류 발표가 좀 안 나서 계속 서류를 쓰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예. 오늘 답답방 시청하시면서 앞으로 전략 같이 한번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생 여러분도 끝까지 힘내줬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사연 신청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잡다방입니다는요. 한국 직업방송 그리고 투데이잡 시즌2와 취업카페 독보적 1위 300만 취준생들의 취업 포개기 파트너 독취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상담 멘토와 함께 여러분의 다양한 취업 고민과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니까요. 취업에 성공하고 싶은 분이라면 누구나 주저없이 독취사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이제 선택된 분들에게는요 저희가 해커스 취업 도서를 선물해 드립니다. 근데 네. 아직은 한 명. 점점 뭐 나중에 늘릴 수도 있겠죠. 예. 사연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 보시죠. 아이디가 댐독 맞나요? 예. 네. 댐독님이 독취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이에요. 한번 사연 보겠습니다. 지방 4년제 사회복지학을 주 전공으로 했고 복수 전공은 행정학입니다. 3.78의 학점, 토익도 점수 높네요. 910점이고요. 워드 프로세서, 커말 1급, 한국사 능력검정 1급도 있고 경력도 문화행사업체 인턴 5개월, 은행 단기 인턴 2개월, 국책연구원 인턴 8개월, 대학 계약직 2년, 초록우산 어린이 대단 홍보단 3개월. 엄청 많이 준비했네요. 추가 계획은 KBS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준비 중. 한국어 시험 저희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KBS 못 갔어. 자, 그리고 희망회사 공기업 행정직이고요. 받고 싶은 조언은 직업 교육을 듣지 않았는데 행정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들어야 할까요? 행정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전공 공부를 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전공을 행정학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격증이 있을까요? 이렇게 네. 물어봤네요. 우선은 보면은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복수 전공을 했고요. 공기업 행정직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데 우선은 윤쌤부터 스펙 평가를 좀 해주실까요? 예. 네, 스펙을 보면 지금 현재 공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딱 맞춤형으로 스펙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더 이상 스펙을 준비를 할 필요는 없는데 물론 이제 요즘 들어서 공기업 쪽 스펙이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능력 검정을 준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한국어 능력 검정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이제 3-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4급은 보통 의미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보통 3-까지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저는 한국어 능력 검정을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전공을 좀 먼저 정하고 공기업을 정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은희 쌤은 어떻게 네. 보셨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공기업에 완전히 맞춤형으로 스펙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조금 특이한 사항이라고 보면 경력들이 조금 더 많으신 편이에요. 그걸 봤을 때 왠지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이제 공기업에서 인턴을 한 3, 4개월 체험형 인턴 정도만 하시는데 보니까 은행에서 단기 인턴도 하셨고요. 예. 국책연구원에서 이제 인턴도 8개월이나 하셨고 또 네. 대학 계약직을 2년이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또 그만큼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는 만큼 오늘 저희랑 같이 방향을 좀 확실하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렇게 사연 소개할 때 보통 나이 안 적어줘요? 보통 나이 본인이 숨기는 거 아니면 나이를 보통 요즘에는 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블라인드 채용이니까 나이는 굳이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우리가 공기업 같은 추측상 경력 같은 거 봤을 때는 좀 나이가 좀 다른 분보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근데 직업 교육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게 본인이 좀 마음에 걸리나 보죠? 네, 그렇죠. 예.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예. 네. 그 교육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력서에 교육 사항을 적는 란 자체가 학교 교육하고 직업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생분들 보면은 뭔가 이력서는 꽉꽉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을 둘 다 내가 들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적을 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하셨다면 요즘 대학교들은 직업 교육까지 같이 듣게 하는 편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졸업을 하셨다면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없으실 겁니다, 실제로. 근데 굳이 교육사학과 직업 교육 자체를 합쳐서 보기 때문에 예. 굳이 직업 교육은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 같은 경우는 한 5개만 적으시면 만점을 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학교 교육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예. 실제로. 근데 이런 조언을 들어도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직업 교육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적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사실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5개 정도로 학교 교육 넣으시면 충분하시기는 한데 뭐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실제 막 20개 과목을 적는 경우도 있어서 네. 그런 사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어차피 전공 필기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게 행정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직업교육 공부를 같이 병행하면서 전공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공 필기를 정하시는 게 제일 큰 관건일 것 같아요. 네. 그것만 정해지시면 만약에 뭐 경영학 단일 전공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경영학 관련된 직업 교육을 추가로 좀 들으면서 전공 필기를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보니까 대학교 계약직도 지금 설정을 하신 걸 봤을 때 지금 여기저기 다 지원을 하실 그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확실히 정의해 주셔야 되는 게 솔직히 대학교라던가 뭐 대학병원 쪽이나 아니면은 그냥 지역 그 시 안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NCS만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NCS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상식 정도만 보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공기업만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다 쓰다 보니까 근데 여기에서 플랜 A, B, C를 조금 명확하게 잡으셔야 하는 게 결국에 본인이 지금 준비하셨던 건 공기업 스펙이고 아무래도 좀 더 공기업이라던가 좀 규모가 좀 있는 기업으로 플랜 A를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공 필기 설정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B, C, D 같은 경우는 그냥 NCS나 일반 상식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무게는 플랜 A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분이 사회복지학을 주전공하고 행정학을 복수전공을 했는데 전공을 하긴 했는데 이 공부를 좀 놓은 지 오래됐다고 하면서 이 전공을 행정학으로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도 남겨주셨거든요. 어때요? 네. 종혁 쌤? 네. 갑자기 이렇게 얼굴을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전공을 행정학으로 했다고 해서 꼭 행정을 선택하는 건 아니죠. 보통은 이제 경영, 경제, 법, 행정, 직렬로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상경 계열하고 법정 계열 2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단일 전공을 보는 기업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상경 계열이라고 해서 경제, 경영을 같이 보는 공기업들도 있고, 또는 법학과 행정을 보는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통합, 아까 이제 그 은희 쌤께서 얘기하셨던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사통합 전공을 보거든요. 그래서 경영, 경제, 법, 행정 거기다가 국민연금법의 사회보장론까지 봐서 거의 한 6과목 정도 되는데 예.
일단은 중앙형 공공기관하고 지방 공공기관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형 공공기관은 행정학을 안 보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지방 공공기관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경기도 통합채용이 이제 내일 시험인 거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 통합채용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이 곧 있을 건데. 예. 그런 쪽 같은 경우는 행정학을 또 보는 곳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중앙 공공기관에서는 행정학을 안 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학을 안 보는 공기업이 많기 때문에 경영, 경제, 법학 중에서 단일 전공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많이 뽑는 경영학을 이제 선택을 해주시는데, 경영학 같은 경우는 그 경영학, 그 다음에 재무회계 이거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할 곳은 좀 많아요. 예. 단일 전공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단일 전공으로 했을 때 이분의 스펙과 해서 같이 보다 보면 관광공사라든지 한국공항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도 채용을 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내일 시험이 있는 코레일,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인국공 같은 경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금 스펙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작년 하반기에 100배수를 하면서 인국공 같은 경우는 850점 정도도 이제 붙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인국공이라고 이렇게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가 그게 부담된다라고 하면은 법정 계열, 그러니까 법학하고 행정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국가철도공단이라든지 항만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 한정 KPS, KDN 같은 곳들을 좀 지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은희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뭐 종혁 쌤께서 뭐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요. 뭐 더 이상 너무 길어요? 말씀? 아니요. 도움이 괜찮아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 그래요?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취준생분들이 뭘 하기를 싫어하시냐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노가다라고 하는데 네. 직접 내가 지원하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전공 과목을 선택하는 그 기업을 찾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지금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뭐 코레일부터 시작해서 예. 뭐 한국부동산원 등등등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실제로 이제 학생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여기에서 그 본인이 공부를 할 요량이 있으시면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전공 과목을 이렇게 자격증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막 이런저런 경험들도 다 했는데 아직 전공 필기를 선택 안 했다는 건 본인이 좀 마음가짐이 준비가 안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제일 많이 이제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제 듣는 얘기가, 아, 전필을 꼭 해야 되나요? 전공 필기를 꼭 해야 되나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NCS만 보는 공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하거든요. 찾는 왜냐면 거구나 또 이렇게. 그쵸. 예. 쉬운 길을 좀 찾으려고 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서류 가산점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컴활이나 한국사나 토익 850 이상 정도라고 하면 직업교육이나 뭐 학교교육 5개 정도 딱 채우시면 사실 뭐 인국공도 뭐 100배수라고 하는데 서류는 붙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뭔가 필기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는데 NCS 같은 경우는 좀 유형만 파악하고 하시면 어떻게든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공 필기는 특히 내가 전공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뭐 사무직 기준으로 하면 뭐 경제, 경영, 법, 행정, 회계 뭐 5가지인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두려워하시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쉬운 길은 남들이 봤을 때도 쉽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NCS 뭐 필기 컷 정도만 봤을 때도 서울교통공사 이런 경우도 막 89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그러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 선생님 제가 근데 한 2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2점 차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야 합격을 한다는 건데, 그래서 단 1, 2점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좀 준비를 하실 때 일단 공기업을 생각을 하시는 거라면 공부를 안 할 생각하시면 절대 못 붙는다라는 걸 좀 생각을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독서실에 처박혀서 예. 사방이 이렇게 꽉 막힌 벽처럼 한 6개월 정도는 적어도 보내셔야 합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지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럼 이런 네. 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던 벚꽃 구경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아직은 하루 안 정도는? 하루는 된다. 하루는 된다. 하루 정도는? 하루는 열어줬다. 네. 하루는 오케이. 예, 하루는 괜찮다네요. 네. 예.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한 것 같기 하고 자격증도 많은데 추가로 준비해야 할 자격증이 있을까요를 또 물어봤어요. 네네. 예, 있어요? 네. 있을까요? 추가로 준비해야 될 자격증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은희 쌤 말씀대로
진짜로 단단히 마음 먹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 지금부터. 아까 예. 서울교통공사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천하제일 NCS 대회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리는 거죠. 맞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직업기초 능력하고 전공을 거의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NCS 직업기초 능력만 공부를 하면 안 될까요?라는 것 저도 정말 많이 듣는데 네. 거기가 한전, 서교공, 서울교통공사, 문화재재단, 콘텐츠진흥원, 대한적십자사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내시려면은 사실상 NCS 직업기초 능력하고 전공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분이 두 분에게 본인의 생각대로 말씀해 주시지 되게 바라고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자격증을 또 이분은 원하고 있는데 지금 자격증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자격증에 집착을 하시는 게 예. 이게 사기업 채용 시스템에 있어서는 뭐 자격이나 뭐 경력이나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죠. 근데 이제 필기를 하기 싫으신 거예요. 그쵸. 이분은. 전필을 하기 싫고. 네. 그러니까 필기 공부할 바에 자격증 하나 더 땄게 이런 느낌 그렇죠. 아니에요? 왜냐면 자격증은 드리는 시간이 그래봤자 한 달. 예, 아. 그러니까 근데 뭐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어떤 걸 더 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최대한 전필 없이 갈 수 있는 공기업을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네. 공부한 티 좀 내고 이렇게 주위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빡빡빡 아웃풋이 빡 나오는 걸 원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런 플랜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자격 요건들은 잘 맞춰 주셨는데 뭐 그래도 말씀을 드린다면 뭐 한국어도 취득을 하셨는데 또 이제 이런 분들 중에는 사회조사 분석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취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금융권이나 복지 쪽 관련돼서는 뭐 AFPK 같은 자격증들을 우대하는 뭐 국민연금공단이라던가 뭐 은행 쪽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복지 쪽 전공하셨고 하셔서 이런 다른 자격증들보다는 필기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승전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댐동님 딴 데 못 가요. 네. 딴 데 들어봤으니까 딴 데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딴 데라는 게 뭐냐면 자격증으로 필기를 뭐 회피할 그런 딴 데, 다른 방향을 네. 제시를 안 해주십니다. 네. 이 선생님들이. 예. 네, 필기의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 자소서나 면접 준비 시기는 언제부터 하면은 돼요? 자소서나 면접은 자소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자소서 준비하면서 동시에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죠. 면접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거의 지금부터 출발을 하셔야지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면접 시기나 자소서는 평소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필기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네, 윤쌤께서 이제 필기를 이제 해야 한다라고 그냥 돌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이분은 이미 있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인턴도 여러 번 하셨고 그쵸, 그쵸. 아, 네. 자소서에 들어갈 내용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필기를 조금 회피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 제시를 해드리면 그래요? 있어요? 보니까 지금 인턴 경력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대학교 계약직도 2년이나 하셨어요. 근데 물론 네. 이제 학교 교직원을 노리시는 경우라면 전필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대학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보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학력이죠. 학력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학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경력, 그리고 토익 이렇게 보시는데 지금 대학직 경력도 2년이나 있으시고 네. 그리고 학점도 3점 후반대 그리고 지역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긴 했는데 지금 행정이랑 복지 쪽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토익도 조금 더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대학교 교직원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있는 산하에 있는 그런 공공기관 뭐 재단 이런 쪽으로는 사실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NCS만 공부를 하셔도.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필기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마음이 준비도 안 돼 있고 일단은 예. 나는 나이도 차고 빨리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좀 규모가 작은 그런 공공기관이나 대학교나 아니면 대학 병원 행정직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도 문 두드려 보시면 필기 없이도 일단은 뭐 가능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윤 쌤은 어때요? 지금 생각이 같으세요? 아니면 좀 다른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은희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 들으면서 이제 스펙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NCS 공부를 하다 보면은 보통 한 3, 4개월 정도의 멘탈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네, 진도가 안 나가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과물이. 그래서 이제 NCS 공부하다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NCS 공부 한 2, 3개월 하다가 멘탈 나가서 인턴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인턴 또 하셨고 그래서 네. 분명히 인턴까지 하셨으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준비도 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공부할 마음이 안 돼 있는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저는 딱 정신 차리고 잡고 공부를 시작을 하셔서 올 하반기에는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마지막 조언으로 듣고 또 추가 조언 있으십니까? 정신 차려라까지 확실하게 네. 조언해 주셨거든요. 네. 예. 맞아요. 저도 뭐 동의를 하는데 윤쌤 같은 경우는 좀 독하게 공부를 본인이 하시는 스타일이어서 아 그래요? 제가 좀 가끔 변태 같다고도 해요. 아, 변태 같은 정도로 지식 독종이세요? 변태. 약간 막 이렇게 막 아, 파헤치시고 지변. 지변. 맞아요. 그래서 막 이공계를 다 이렇게 넘나드시는 분이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국어국문학과 막 전공하셨는데 막 예. 물리학 복전하시고 막 오. 약간 그 카파빌리티가 좀 달라서 오. 저는 근데 굉장히 평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벚꽃 보러 다니면서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럼요. 그래서 본인에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을 사실 그러면 뭐 우리가 속히 말하는 뭐 스카이라고 하면 공무원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지식 내 뇌에 약간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의 차이가 아니라 성향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공기업 공부 못할 것 같거든요. 저도요. 저는 대기업 차라리 뭔가 많은 경험들을 쌓고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대기업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도 이제 합격을 하긴 했었는데 예.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진짜 조금 꾸준히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학교 교직원이라던가 산하에 있는 그런 재단이라던가 그쪽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결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면 그러니까 플랜 B를 그래서 좀 잡아두시면 적어도 원하는 곳으로는 취업을 하실 수 있을 거고 또 이제 이직이라는 다른 길도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하시기가 너무 힘드시다면 플랜 B랑 C를 좀 짜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멘탈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절대 못나서 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게 또 두 분이 또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 훈훈한 느낌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누나 느낌. 아니야, 너 해. 정신 차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지변 윤쌤 같은 경우에는요. 갑자기 지식 변태가 돼서 예, 지변 윤쌤은 혹시 이분에게 혹시라도 뭐 공기업을 원하고 있지만 사기업 이쪽도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곳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 확실합니다. 없습니다. 역시 네, 저는 알겠습니다. 공부를 좀 그러니까 뭐 저도 공부를 좀 해봤지만은 공부 시간이 요즘에 이제 공기업 취업하시는 분들의 공부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공 시간은 한 8시간, 6시간 정도는 나와요. 그러니까 순공 시간이라고 하면은 순공이 뭐야? 순공부 아 시간. 순공. 네, 순공 시간이 잘 지변님 잘 줄이시네. 그러니까 순공 시간이 어떻게 재느냐 하면은 공부를 할 때 스톱워치를 켜놓고 공부를 할 때 스톱워치를 켜고 자기가 자리를 비울 때 스톱워치를 바로 끄는 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는 순공 시간이 한 6시간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재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해봤는데. 너도 그래? 아니 너랜다. 저런다. 아 선영인가? 엠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요즘 학생분들 그렇게 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증 스터디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단톡방을 만들어서 자기 어떻게 공부했다 이런 것들도 하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사기업은 추천해줄 곳이 없고 네. 회계를 열심히 해라. 그냥 딱 우리 공항공사나 관광공사나 네. 이런 곳들 들어가자. 충분히 스펙은 되니까 공부 네. 열심히 아, 하셔서. 근데 윤쌤은 언제부터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으셨어요? 아닙니다. 저는 MBTI도 I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